뉴질랜드라는 그 뭐 아주 뭐 참 좋은 나라죠. 그곳에 예,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여기도 자산 비율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순자산이 하락하면서 2분기 만에 거의 뭐 900억 뉴질랜드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보니까 72조 5천만 원 정도가 증발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부동산 자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경착륙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하는 이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아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자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뭐 3년 이내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물리지 않는다든지, 보통 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사더라도 네.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었다. 저는 이제 뉴질랜드는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 좀 상황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5,200만 명이 좁은 영토에 살고 있고,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인구도 한 몇백만밖에 안 되고 영토도 굉장히 넓은 나라죠.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다. 지금 현재 환율이 우리나라만 1,440원,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환율이 다 올랐습니다. 지금 터키의 기준금리는 연 14%까지 올랐고요. 러시아는 뭐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연 20%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한 30%, 신흥국이 한 30% 되는 나라가 부도에 직면하거나 부도가 났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외환위기를 9번째 났습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는 항상 반복되어 일어나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다 국가 부도 났습니다, 이미. 신흥국의 국가가 이미 부도가 났고, 지난주에 블룸버그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신흥국가들의 약 한 30%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모여 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6조를 환수하게 되면서, 그러면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투자되어 있던 달러들이 다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은행 이자가 3%, 4% 주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준금리가 미국은 지금 3.5%입니다. 한국은 3.0입니다. 미국이 3.5% 주는데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한국에 더 낮은 이자로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돈들이 다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고 있는 거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3.5% 이자를 주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신흥국가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귀하고 있는 거다. 저는 우리나라가 2008년도나 IMF 때보다는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뭐 국가가 파산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뭐 파산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 그렇겠죠. 파산을 막기 위해서 네. 우리가 한미통화사업부나 한일통화사업부를 맺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단기 채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전체 채권의 42%입니다. IMF 시절과 비슷하게 단기 채권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기 채권은 5년만짜리고 5년 이상을 장기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중기나 장기 채권의 상환이 언제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동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의 2배를 항상 대비해놔야 되는데, 이래서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고 4,400억 달러 중에 당장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게 4%밖에 안 됩니다. 170억 달러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이 한 600억 달러.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30%가 외국인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만 팔아도 20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만약에 주식을 팔고 나간다 그러면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뉴질랜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게 되니까 이렇게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환율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은행 이자가 오르게 되고 본인들의 자산 가치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 바로 자산 환율입니다. 환율과 자산 가치는 마이너스 0.3 정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금융시장도 잘 봐야 되겠고, 저는 이렇게 경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급하게 착륙을 하게 되면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부가 경기가 하락할 때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거죠. 이 연자가 부드러울 연자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부드럽게 착륙을 해야지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라,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련 규제를 좀 해제하고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또 제일 좋은 대안 중에 하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